5월 한 달을 보내고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정은 안녕했습니까? 오늘은 5월을 돌아보면서 가족 위기를 맞았는데 가족이 지금 붕괴된다, 가족 해체된다, 가정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인과 극복책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인데 그 고향 인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딸을 나무라니까 딸이 아빠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니까 경찰들이 바로 달려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자초지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아버지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뭐 멀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살 떼내고 뼈만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훈계하는 아빠를 딸이 신고해서 그 아빠가 동네 사람들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고 자살을 했던 겁니다. 이제 훈계도 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훈화 잘못하다가는 이런 일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퍼뜨린다고 하고 이런저런 일을 젊은 친구들이 잘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뀐 줄 모르고 그리고 사람이 젊은이들이 바뀐 줄 모르고 괜히 지나가다가 뭐 담배도 지금 몇 살이나 돼가 그렇게 피느냐, 너 어디 학교 다니느냐, 그 뭐 아저씨가 하면서 덤빕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어른이 사라지고 아이도 어른도 같아진 세계인데 집에서마저 딸은 훨씬 더 그런 자기 권한에 대한 인권에 대한 힘이 세고 아빠는 옛날 자기가 부모 밑에서 크던 시절을 생각하면 감히 꿈도 못 꾸죠. 그런데 자기가 딸을 못 키웠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체면이 안 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아마 며칠 끙끙 앓다가 그렇게 스스로 세상을 버렸을 겁니다. 참 이 비슷한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물론 부모 자격증도 없어가지고 나쁜 아빠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딸을 이렇게 손을 댄다든가 뭐 이런저런 일이 많지만은 이제 그런 것도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딸이 아빠를 신고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정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만큼 세상이 옛날과 달라지고 사람이 지금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국가에서 법으로 이렇게 관여합니다. 가정사에 관여합니다. 옛날에는 막 이 집에서 싸움이 나도 부부싸움을 하면서 동네방네가 시끄러워도 경찰 부르지 않았습니다. 죽든 살든 가정사는 둘이 해결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이 관여 안 했는데 지금은 딸들이 신고합니다. 바로 부부 이렇게 아빠 엄마가 심하게 싸우면 그리고 국가 권력이 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폐단도 생기고 강점도 생기는 거죠. 이제 뭐 자녀와 부모의 간극이 줄어든 거죠. 옛날 상하관계가 지금은 평등관계가 됐다 이거죠. 아주 평등해진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인권을 보장받으려는 사람이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딸이 신고한 사례는 드물고 아직도 부모의 문제를 덮는 경우가 많고 참는 경우가 많지만 옛날처럼 무조건 참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안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지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뭐 최저생계비다 또는 뭐 지원금이다 또는 무슨 수당이다 또 아동에 대한 어떤 돌봄이다 노인에 대한 돌봄이다 이런저런 돈을 물론 국가에서 생색은 내지만 결국은 부자 돈입니다. 이를테면 법인세 같은 것도 0.1% 대기업이 우리나라 법인세에 60%를 냅니다. 그리고 최상위 1% 정도가 이 소득세에서도 거의 절반 안팎을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
그 창출하는 사람, 즉 월급쟁이의 반들은 세금을 안 내고 거의 1%에 드는 사람들이 소득세 절반 정도를 낼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자들이 세금 내는데 대기업이 세금 내는데 생색은 정부가 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도 그렇죠. 이렇게 복지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국가가 가정에 관여하게 되면서 결국은 가족의 운명 공동체 성격,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가족이 가장과 더불어 이렇게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결속력이 강화되는 그런 게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을 형성하기 전에, 자녀 낳기 전에 이혼이 잦아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싸우고 사느니, 이렇게 맞으면서 사느니 차라리 그냥 가서 이를테면 한 50만 원 안팎 그 최저 생계비를 받으면서 국가의 보조를 받으면서 혼자 사는 게 낫지, 내가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자녀들 키워서 무슨 부양을 받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즉 가족이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고 귀신이 돼도 여기서 대한다는 그런 옛날 그 문제를 어찌됐든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그 시대를 넘어서 국가가 법으로 복지로 여러 형태로 개입함으로써 가족이 이를테면 권위를 찾고 자기 권한을 찾는 측면도 있지만 가족이 위기에 복면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가족에게, 가정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시장입니다. 시장. 매체. 매체에서 보면 아까 그 이를테면 아빠를 신고하는 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부모 뭐 그 욕하기래 패드립 그러죠. 패륜나 플러스 드립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보면 이 패륜적 반인륜적 그 동영상이나 소설 같은 건 뭐 즐비하게 나옵니다. 오죽하면 정신과 병원에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갔는데 엄마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엄마라고 부르다가 이 의사한테도 엄마를 부를 때 뭐 미친년, 정신 나갔냐, 넉빠진 뭐 이렇게 애들이 그 패드립 할 때 쓰는 말을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를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오늘 뭐 엄마하고 싸웠는데 싸웠다는 얘기는 평등 개념이잖아요. 덤벼서 엄마가 딸하고 싸웠다 그럽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이 극단적인 사례에서는 우습게 보는데 그런 매체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그 부모 살해하는 그런 연속극이라든가 서부극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파일럿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매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안 주더라도 우리 인식을 바꾸고, 인식 구조라는 거, 이것은 우리 언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부모가 물론 많죠. 부모 권위를 자녀들이 훼손하는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그런 매체를 보고 잘못 그 현실과 이상을 환상을 구분해 가지고 부모에게 도전하는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합리적이지 못해서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자기 가부장권을 유지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수도 많죠.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국가에서는 복지를 통해서 개입해가지고 이 가족의 역할, 가정의 역할을 좀 약화하는 측면이 있다면 시장에서는 보험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국가에서 주는 연금만 못하고 자식이 개인보험 들었는데 개인연금보험, 보험만 못하다. 근데 자식들이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대여섯 낳아서 자녀들을 다 여우살이도 못하고 혼인도 못 시키고 되게 세상을 뜨는 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자녀들을 혼인시키고도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어가지고 앞으로 20, 30년 사는데 자녀들은 비싼 그 집 마련해야지. 또 애기 한둘 난다고 하더라도 한 일당 3이잖아요. 3명 먹으라는 애들 한둘 키우다 보면 이게 이제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옛날보다 이 그 고비용 저효율 가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양에 신경을 못 쓰니까 일테면 용돈 뭐 돈 10만 원, 20만 원도 못 주니까 국가에서는 2, 30만 원 못 하다 이거죠. 이제 물론 이전 소득이 그 자녀들이 주는 용돈보다
이게 많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전 소득이라는 것은 이제 부자들한테, 대기업한테 걷는 건데, 국가에서 거둘 때 돈이 드는 거고, 또 누수, 세는 거고, 그 다음 나눠줄 때, 이번에 재난지원금에서도 마찬가지듯이, 세대주한테 주니까 이게 이제 불만이 있잖아요, 이게. 왜 자녀들한테 나와, 처자한테 가야 할 게, 가부장한테 전부 다 가느냐는 불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이, 근데 그 시장에서는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옛날에 농사 지면은 아버지한테 의존을 해야 한다고요. 그 농법을 배워야 하니까. 육아법도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지만 이 생사 여탈권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이를테면 알바해가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시장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이게 알바 시장도. 이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혼도 이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면서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까 그 국가 복지를 자기가 이렇게 혜택 받아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수도 있지만, 가서 내가 뭐 혼자 벌어서 이 혼자 몸뚱이 밥벌이도 못하겠느냐 하는 의식을 부부간에도 가질 수 있지만 자식들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억압을 하고, 내가 여기서 차라리 이렇게 통제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국가나 시장이 관여함으로써 가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식들이 그 매체를 보고 다 보았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고 받기 때문에 옛날처럼 억압하면 뛰쳐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렴 여기서 사는 것만, 그리고 젊을 때 얼마나 패기가 있고 자신감이 넘칩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족이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이 가정의 양상을 바꾸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형성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조선시대처럼, 내가 애들은 소유권을 쥐고 있다, 내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도전하면은 자기가 바뀐 세상은 모르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걸로 적응하면, 그러면 어찌 보면 자기도 자기지만 자살의 그 영향 때문에 이 자기 부인이라든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동네에서 이를테면 그런 범죄가 일어난 집안이라면 자살 후유증이 다른 이 삼촌, 사촌한테까지 가는 겁니다. 자녀들은 얼마나 또 평생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철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물리력으로 대응을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세상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 뉴스는 훨씬 적고, 물론 부모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긴 해도 이제 가부장들이 아이들이 변했다, 그 부인도 변했다, 그리고 부인도 아이들이 변했다, 남편이 변했다 하는 것을 알면서, 지금 그러니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혼인 서약서 맺을 때는 어떤 상황이 와도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지만, 어려우면 이혼하는 거 간단한 겁니다. 이 결혼 날짜 받았을 때 파기하는 거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중병에 걸렸다 그래도 결혼 날짜 받아놓고도 파기할 정도입니다. 결혼할 때보다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이 가정을 결속하는, 더 견고하게 그 유대력을 맺는 그런 계기로 쓰지를 않는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버리는 것은 엄청나게 싫어했잖아요. 옛날에는 죄악시 했잖아요. 조강지처 불화당이라 해가지고, 어려울 때 이 쌀게 같은 것, 조개 같은 걸 먹고 같이 고생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쫓아내면 안 된다 하는 게 조강지처 불화당이잖아요. 집에서 어려운데 그것을 같이 참아내고 자녀를 키우고 집안 살림을 일으킨 사람은,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가 자기가 성공하면 남몰라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위기를 같이 극복한 사람에 대해서 옛날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특히 이 바뀐 세상에 아까 아빠가 자살했듯이 가장들이 좀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어야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 한둘이니까 난 기대할 거 없다. 그리고 나는 뭐 이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예상도 못했다. 차라리 나는 국가에 기대서 사는 게 낫지. 차라리 시장 원리에 맡겨서 나는 내가 내 밥벌이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자녀 기대 않는다. 보험이, 연금이 자녀보다 낫지. 그런 현실에 너무 뭐랄까요, 수긍하고 그 현실을 너무 수용해가지고 자녀에 대한 의식을 너무 바꿔도 문제지만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 조선시대 사람처럼 하고 어디 감히 새끼들이 나한테 덤벼, 응? 어디 감히 아내가 남편이 하는데 말 대꾸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지금은 쫓아나기 십상이죠. 그런데 가장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곤욕을 치르는 수가 많습니다. 고독 사는 사람도 대다수가 가장이요. 죽기 전에 집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적응을 잘해서 이 가족 위기를 잘 대처하고 위기를 오히려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